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장도 열려 있습니다. 관련 전략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쭤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정명 시크릿 대신해서 설 연휴를 앞두고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줄 세어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원래는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정종택 매니저 두 분이 함께하지만 조범수 매니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스타거즈의 공식 실적맨, 넘버맨 정종택 매니저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돌격 내일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트들 모두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정종택 매니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PBR주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은 2차 전지의 수급도 몰리면서 양지수 모두 사흘 만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3% 상승한 2609.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에는 자동차, 보험업종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면서 644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은 이 의약품 그리고 의료 정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241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1조 1,000억 원 넘게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은 5,390억 원, 기관은 6,261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0.61% 상승하면서 811.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한 종목은 712종목, 하락한 종목은 810종목이었습니다. 또 수급에서는 개인이 830억, 외국인은 524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홀로 1,077억 원을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첫 번째는 페노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HMM의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죠. 그러면서 대규모 유상증자의 우려를 털어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1위로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안암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전장 사업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에 이 제품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거래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상승하면서 2위로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2위와 3위 모두 16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서현 그룹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로는 CCS가 올라와 있는데요. 초전부채 관련주죠.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록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용 치매 치료제 기업인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늘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5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세 번째로는 똑같이 파워로직스 초전부채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시총이 바뀐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관련주로 또 파워로직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코리아 FT가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 점유율이 21%에 달합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현지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소식을 밝히면서 수혜주로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림입니다. 펜오션과는 반대로 HMM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냈고요.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거래량 탑5까지 살펴봤고요. 정종택 매니저와 함께 스타거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잇 설 연휴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던 저PBR 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좀 이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좀 실적 발표들을 하고 다양한 또 호재 뉴스를 좀 뿌리면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수급 꼬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완만하게 좀 우상향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코스닥 대비해서는 강하게 좀 올라왔다는 부분이거고요. 이따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이후 탑3 관련된 업종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 그만큼 이제 상승 업사이드 쪽은 코스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오늘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들도 이따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 컨콜도 있었고 실적 발표도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가격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런 호재 뉴스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긴 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가격 조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사실 어떤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살려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리겠지만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 대비해서 좀 낮게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업황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하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큰 상승세가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유를 하나 꼽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또 올라갔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그런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다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중심의 어떤 바이 아메리카 이렇게 좀 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쪽에 좀 기류가 흐려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그럼 신재생 에너지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쪽 그런 2차 전지 쪽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훈풍들이 우리나라 좀 신재생 에너지 쪽 2차 전지를 포함해서 태양광 쪽까지 좀 맞물려서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LG화학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GM과 25조의 빅딜이 떴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내일도 2차 전지의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LG화학 이 종목만 봤을 때도 지금 이미 단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호재 뉴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좀 상승 추세를 만들 것 같아요. 사실 LG화학 사명 자체가 이제 화학이라 좀 들어가 있겠지만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매출 포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 좀 잘 나왔고요. 시간에서 좀 강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좀 갭으로 뜨게 되면은 좀 갭 메꾸는 자리에서 좀 들어간 전략이 좀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0년간 양극재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2차 전지 흐름이 어떤지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종택 매니저와 함께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될까 탑3, 유망 섹터 탑3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PBR 그리고 과대낙폭 고PBR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된 밸류를 받으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이 좀 강하게 흘러갈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3년 1월 달부터 이 저PBR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식 재값 잡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일본 증시에 좀 들어갔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관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의 거래 대금을 합산시켰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거래 대금이 폭증한다기보다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드러난다는 거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주가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순환매가 단순히 뭐 품송 효과로 인해서 한쪽이 더 올라가고 한쪽이 빠지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방향성보다는 계속적인 글로벌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수들이 좀 살아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면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거래 대금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탑3 통해서 어떤 섹터가 유망하고 그런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유망한 섹터 탑3 그중에서 3위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3위는 바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로봇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었고 어제 반도체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그 수급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반도체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뭐 그 차이에는 철저히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 올해 추정치를 좀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GDP는 올해 상향 조정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조금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를 보는 어떤 시각 자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는 이제 매그니피켄트, 이제 M7 기업들이 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좀 강세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는 탄탄하거든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의 2배 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최근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인 자체가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들이 반응을 그동안 보였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거의 없이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좀 탄탄하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실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시면 되시겠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실적도 좀 일부 나온 기업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잘 나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작년 3분기도 안 좋았는데 4분기에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이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많이 반영돼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곧 도래되는 이제 또 1분기 요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또 반영시키고 있고요, 주가에. 그리고 1분기라든지 그리고 1분기부터 이어서 4분기까지 QOQ로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반도체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실제로 이 넘버가 찍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저희가 월요일에 얘기를 했을 때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향성 전혀 달라진 거 없고요. 사실 우상향하면서 갈 겁니다. 다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성장하는 그 성장률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장률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건데 이제 숫자, 이 넘버들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반도체는 뭐 DRAM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본업은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새롭게 붙어있는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뭐 H밴도 있고 CXL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본업으로 본인들의 좀 실력들을 보여줄 때 그때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이전에 있던 고점을 넘으면서 더 큰 시세를 폭발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업에 충실한 부분, 그 부분 실적이 찍히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로봇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 외에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로봇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또 밝혔다고 기사가 네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또 시간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사실 뭐 이거 뉴스 자체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그만큼 로봇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좀 대기업들도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뭐 하나도 그렇고요. HD 현대그룹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시장이 좀 진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들도 이제 로봇 쪽이랑 좀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사양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포인트 있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로봇 쪽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뭐 협동 로봇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류 로봇도 있고 산업 로봇도 있을 텐데 그럼 가장 빠르게 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AMR이라고 하는 물류 로봇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로봇 업종이 뭐 분위기가 타면 또 같이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좀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아직 좀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좀 준비된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요. 네.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37%씩 좀 성장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물류 로봇 쪽이고요. 이게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시간이 든 자료긴 합니다. 이게 2022년 자료긴 한데 2021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한 영역 또한 이제 운송 그리고 물류 로봇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숫자도 좀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V원택이라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V원택. 네, 맞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으로 좀 알고 계신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좀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수주잔고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10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좋았습니다. 뭐 증시 따라서 같이 좋았고. 근데 사실 이 당시 때를 보자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쪽은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테마로 좀 여기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성장 섹터가 이러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저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얘기 드렸지만 설 연휴 이후 그리고도 계속적으로 좀 길게 좋게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계속적으로 제가 탑3로 준비를 했던 부분도 결국엔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좀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작년 2분기 때는 153억이었고 적자가 마이너스 6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17억으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패턴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작년 1분기 때 적자였고요. 2분기 때 적자 축소시켰고요. 3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때 만약에 3분기보다 더 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좀 가격 조정들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가도 되돌림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따라서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트래킹 하시면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바닥 잡고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물류 로봇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그러면서 돈 버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우선 로봇 섹터에 대한 뭐 단기적으로도 우선 빠른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도 물류 로봇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적도 또한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종목 V원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 있습니까? 뭐 로봇 쪽에서는 오늘 뭐 삼성 뉴스 있었으니까요. 인탑스 다시 한번 또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뭐 관심주로 뭐 인탑스 얘기 드리고 나서 아마 좀 뉴스 나오면서 다음에 상한가를 갔었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때 있었던 갭을 잘 메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뭐 로봇 관심주로는 뭐 이슈 좀 엮여서 볼 수 있는 인탑스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V원택까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탑2에는 어떤 섹터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있는 섹터는 바로 조선과 건설기계가 나왔습니다. 조선과 건설기계,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슈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중에서 먼저 조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 리포트는 크게 썩 좋게 보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네, 우선은 좀 이제 3개 조선사를 본다고 했을 때는요. 네. 하나오션의 분위기는 가장 안 좋고요. 다만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HD 그룹주들은 좋은 것 같아요. 현대그룹주들은. 근데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숫자가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올해 또 좋은 또 실적 성장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요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철강 가격이 후판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숫자가 안 나오면서 또 밀리고, 그런 어떤 복잡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작년 연간 실적이 좀 좋게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별적으로 수익성 높은 중심의 좀 수주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거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쪽도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21척 정도가 발주가 됐었는데 14척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해왔고요. 점유율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선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가격도 성과가 보게 되면 작년에 한 7% 가까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판가도 높게 좀 수주를 받아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철강 가격이라든지 후판 가격이 높아졌던 부분들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어떤 이익 스프레드가 많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가는 높아지고 그리고 원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은 PBR은 살짝 뭐 1배가 좀 넘어가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고속 실적 성장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좀 준비했다라는 거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수출을 살펴봐도 선박 수출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네. 고부가 선박 수출도 호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해양 플랜트 수출도 6개월 연속으로 계속 플러스권에 있다고 하는데 수출은 앞으로도 그럼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캐파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선 3개사가 아무래도 수익성 높은 쪽으로 수주를 계속 좀 받아올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높아지고 원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질적으로 한번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예전 이제 화석연료로 태워서 가는 배들에 대한 어떤 탈탄소 정책들도 분명하게 좀 같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가 같이 부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너무 재미없고요. 네. 너무 지루한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볼 때는 됐다. 그 주가의 위치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도 어느 정도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단기적으로도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신조성가 인하 전망 이야기도 있는데 신조성가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온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상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면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세운 이제 수주 목표액을 벌써 한 33% 정도 지금 차지를 할 정도로 많이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문제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미 주가 위치도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은 업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크락슨 성과지수도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조선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조선주 내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뭐 실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래도 흑자 전환한 HD 한국조선해양도 괜찮고요. 그리고 중간 지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주 회사인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자회사 HD 현대중공업 좀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사들은 대부분 좀 영업 마진이 많이 남나요? 마진율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매출액이 성장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줄였거나
아니면 수주 확대해서 매출액이 커졌거나 뭐 규모의 경제로 이뤄서 매출액이 커졌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정종택 매니저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종택 매니저가 계속 혼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 먹을 틈도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벌어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댓글창에서도 왜 이렇게 탑3에도 두 섹터를 주시고 네. 탑2에도 두 섹터를 주셨냐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 아무래도 또 조범수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섹터씩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플링 시킨 업종들이 비슷하게 좀 커플링돼서 주가 움직임 보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중후장대 쪽이라고 한다면 조선, 건설기계 이런 쪽 좀 같이 움직이고요. 네. 여기에 좀 방산도 같이 좀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 로봇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분류해서 따로따로 얘기 드리기보다는 같이 좀 묶어서 얘기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도도 높이고 좀 인사이트도 같이 제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뭐 2개씩 좀 준비는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뭐 이유 없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다 이유 준비했습니다. 네, 3위에는 참고로 반도체와 로봇이 묶여져 있었고요. 지금 2위에 다루고 있는 건 조선과 건설기계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건설기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설기계 유망하게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저PBR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배 이하의 기업들이 좀 많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던 업종이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북미 시장 쪽에서 큰 실적 성장을 좀 보였었고, 물론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PBR주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주가도 상당 기간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은 쪽도 좀 물론 수치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해당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이제 저PBR 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모멘텀이 되면서 한번 강하게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저PBR에서도 묶일 수가 있고 또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충분히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이슈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재료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직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자면 사실 전쟁은 대부분 다 일찍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수년간 지금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굉장히 또 작년에 크게 또 시세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모멘텀 받아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기계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아까 조선주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설기계 안에서는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또 HD 현대그룹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발표한 HD 현대건설기계 좀 얘기 드리겠고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그룹주들이 한 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동반해서 계열사들이 다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룹사들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A에서 B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A에서 A 다시 뭐 A 다시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HD 현대그룹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동일하게 좀 HD 현대건설기계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2에서는 우리가 조선 그리고 건설기계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과연 탑1에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제약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또 바이오는 대체 언제 움직입니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호재가 또 있는 거죠? 별다른 호재는 아니고요. 다만 속도 조절 차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었고요. 큰 규모의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 섹터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이와 관련된 뭐 반도체, 로봇, 의료 AI 전체적으로 많이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뭐 개별 기업들 중에서도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좀 주가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또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좀 판단돼서 바이오주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M&A 딜 규모와 건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요. 거래 규모는 커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빅딜이 많이 좀 있었다라고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3월보다는 이제 5월 FOMC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한풀 꺾이긴 했지만 방향성은 좀 달라진 거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바이오 기업들은 대규모 또 M&A를 좀 할 수도 있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금을 좀 투자해가지고 아무래도 또 신약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업종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많이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쪽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만큼 설 구정 연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은 살아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HLB 보게 되면은 3월 달에 파이널 리뷰가 있는데 거의 좀 가시적으로 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첨생복에 대한 개정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쪽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AI라는 거는 신약 물질을 찾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도 많이 감축시킬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돈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비용적인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AI 반도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엔비디아도 이번에 어떤 CES 행사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행사를 참여한 쪽은 JP모건 헬스케어였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도 이제 AI 신약 개발사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일라일리라든지 노바티스와 계속적으로 파트너십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인공지능 AI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이제 GLP-1 요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본다고 했을 때는 뭐 작년에 너무 강했는데 최근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은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동아ST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좀 추세를 좀 잘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대표적인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엘리처럼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번 주에 다루기도 했지만 또 22조 CDMO 기업을 또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도 계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좀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만 이제 표적화시켜서 이제 사면시키는 ADC, 요것도 계속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얘기들은 너무 다 원론적이고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리마인드 시키고 좀 상기시키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키워드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만큼은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그와 관련된 신약 물질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신약 개발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GLP-1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세포만 표적화해서 사멸하는 ADC 기술,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고령화 말씀을 해주셔서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았었나요? 네, 조금 이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개별 기업 모멘텀이 있었던 이제 NK맥스가 제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우선 되돌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회사가 좀 어떻게 수습하는지 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도 중요한 시장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관련해서 M&A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후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바이오가 또 크게 움직이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1월 달에 좋았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3월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쵸. 결국엔 또 이제 5월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좀 미리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하고요. 뭐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건 사실상 이제 뭐 경기 동행 지수도 아니고 후행 지수도 아니고 경기 좀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좀 따라 붙으면 기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다뤄드린 3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대바닥이고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1월에 크게 올랐던 바이오 섹터인 만큼 5월에 또 금리 인하 이슈가 다시 재부각된다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 또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탑1으로 제약바이오를 다뤄봤는데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도 들려보고 싶거든요. 탑으로 꼽은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우선은 레고캠 바이오 좀 주목해보자고 얘기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관련된 지분 관련된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떤 업무 협약 부분들의 좀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근데 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몇몇 기업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이오 내에서도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그런 정보들은 다 네이버 밴드 가면 있죠? 네, 밴드에도 많이 올려놨고요. 네. 몇몇 기업 얘기 드려보자면 메타바이오메드라는 기업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닉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2배, 3배 많이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쪽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첨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도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 종목으로는 레고캠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인해서 이 설 연휴 이후에 유망한 섹터들 탑3를 짚어봤는데요. 3위에는 반도체와 로봇이 있었고요. 2위에는 조선과 건설기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제약바이오 있었는데 이렇게 묶여진 이유는 또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2가지씩 묶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돌격해보도록 해야겠죠? 돌격 내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엠비엔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등락 상황도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땠을까요? 3명의 매니저가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1위에는 조범수 매니저가 6.82% 올라가면서 오늘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가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가 0.1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오늘도 한규수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37%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4.0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3.41%네요.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오늘장에서 수익률이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10.61%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 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이 3.35%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포트도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을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JVM 좀 리뷰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 또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더 큰 시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오늘까지 좀 주가 위치는 좀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과치가 다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초에는 실적주로 좀 편하게 잘 깔아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월말까지 긍정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거래가 계속 좀 순매수로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횡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였죠. 이 기업도 보게 되면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좀 저항을 맞는 모습이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뭐 방향성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글로벌하게 이제 유비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가에 대한 인상, 그로 인해 수익성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또 숫자가 나오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전고점 넘어서 충분히 이제 13,000원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업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VM에 이어서 유바이오 로직스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궁금한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내일은 어떤 종목 편입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탑 원 종목으로 네. 바이오 준비했으니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나름 다 바이오와 연결성이 높은 기업들이더라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였고 JVM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정말 좀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 있는 ST팜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괄목할만하게 잘 나오면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 334억 원이 나왔거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으로. 근데 최근 한 7년 동안 이 회사가 벌지 못했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4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몰리면서 이번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워낙 또 바닥권에 있고요. 뭐 시가총액 규모는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주가가 아직도 너무나 싸다라는 거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올리고 API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제네릭 API보다는 비중이 많이 커졌다는 건데 이 부분에 가장 중심적으로 놓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제네릭 API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때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이제 글로벌 파트너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약물들을 이제 상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는 돈을 더더욱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증권사 리포트 좀 찾아보니까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규모의 경제를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가는 또 낮아지고 수익성은 더더욱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이제 파트너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신약을 이제 출시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동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또 바이오 섹터 얘기 드렸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또 바이오 섹터가 분위기를 크게 받아서 시세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ST팜은 그런 훈풍을 받고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62,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5,000원, 목표가는 81,500원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2,500원, 목표가는 81,500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종택 매니저님 설 연휴 이후에 확실히 좀 바이오가 살아날 걸로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탈들이 받쳐주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너무 낮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월말까지는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해서 우선은 세 종목 정도가 다 이제 바이오 쪽과 연관성 높은 기업들로 좀 준비가 되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S 에코에너지를 편입한다고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 LS 에코에너지 예전 사명은 바로 LS 전선아시아입니다. 베트남 전력시장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 시장,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시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력 수요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뽑힌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의 경기
분기부양책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또 히토류 또한 올해부터 고객사들의 납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이익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저 케이블 투자 확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항상 시초가를 주시죠.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정종택 매니저와 함께 내일장 전망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정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또 빨간불이 이렇게 켜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일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정 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네. 무리하지 말자. 수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 종목들 대응하는 데 더 집중하자라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신규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매수, 추가 매수, 아니면 전략들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구정 연휴 지나고 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보면서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PBR 관련주 들은 또 시세가 날 종목들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걸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절반 정도는 털어내고 절반은 남겨두고 다음에 또 보면 좋지 않을까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수익을 챙겨두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는 저 PBR주 중에서도 좀 얘기는 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지주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실 때 로열티를 주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다 보니까 자회사들 실적에 따라서 좀 약간 투자에 대한 허수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좀 있는데요. 대신 좀 본업이 있는 기업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자회사가 상장이 덜 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CJ라는 그 지주사를 보게 되면 CJ 올리브영이 아직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붙어있는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LS도 보게 되면 이제 LX 전선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 제가 준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 네트워크스 를 좀 얘기를 한번 드린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JVM을 편입했거든요. 근데 SK 네트워크스도 보면은 SK 렌터카 자회사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일부 수익 챙겨가고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케바케로 좀 종목별로 좀 보시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저 PBR 주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들이면 더 좋게 좀 금상첨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성까지 챙겨가 봐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2차전지가 시세가 나와줬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 앞으로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낼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많이 뉴스를 뿌린 것 같아요. 네. 주가도 많이 반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사가 났었던 중심가 부근 정도 좀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지가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에서 움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작년 4분기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오늘 이제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수주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공시가 좀 있어서 매출액이 좀 깔려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딜 가든 실적을 계속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가서 정종택 매니저의 실적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불을 뿜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세방전지. 제가 일전에 그 로켓 전기 배터리 얘기 드렸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또 시세가 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시간에 투자만 해도 실적주들은 강한 또 시세를 분출하니까 실적 발표하는 거 계속적으로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종택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다시 설 연휴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